현재는 평균적으로 1000에서 11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월세나 이제 공과금을 제외하고 한 90% 이상은 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7년차 공보경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옮겨도 해외로 나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지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잠깐 텀이 있어도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재는 평균적으로 1000에서 11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막 50만 원 막 이렇게 수입이 조금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수입은 저절로 느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추가로 공과금까지 하면 한 50만 원 플러스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1인 샵으로 조금 작게 하신다면은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들진 않아요. 감호는 떨어질 때 구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글루나 이제 아이패치 뭐 이런 정도로 들 것 같은데, 사실 한 달에 5만 원 정도도 안 드실 것 같아요. 월세나 이제 공과금을 제외하고 시술만으로 본다면 한 90% 이상은 남는 것 같아요. 신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고 오시고요. 아니면 지인 소개, 아니면 네이버는 리뷰나 블로그 이런 거 많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이버 위주로 체험단을 구해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체험단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쉽게 시술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할 때는 단순히 시술 사진만 올리고 제가 거의 같은 각도로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시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럼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고객분들이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가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정보성 위주로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게 더 노출이 잘 되는 것 같고요. 12시, 3시, 6시, 9시 이때 사람들 유입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노려서 포스팅을 하는 게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얇은 모로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리고 시술을 했는데, 시술이 끝나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생각을 한 게, 고객분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상담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먼저 드리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더 진하게 하든지 더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단골이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신규 고객분들이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재방문율을 높이는 건 아무래도 얼마나 시술에 있어서 원하는 바를 해드렸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상담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도 원하는 바를 얼만큼 잘 파악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드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항상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눈이 올라왔다거나 눈이 조금 폭이 좁으신 분들은 조금 길게 한다길 원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어울릴 만한 디자인, 길이, 컬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렇게 해드리는데 혹시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걸 원하시면 다음 방문 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조절을 해드리겠다, 소통을 하면서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온 고객분들은 이제 몇 년 후에도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뭐 어떤 건 불편해 하셨는지, 어떤 걸 원하셨는지를 다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제 방문을 하셔도 전에는 어떤 걸 하셨는데 지금 또 똑같은 걸 하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시술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 옆에 이제 가모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에 가모를 두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동선이 빠르면 시술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가모를 두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피곤하시다거나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없다가도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보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내가 시술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술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알러지가 올라올 수 있으니 약국에 가서 알러지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으시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숱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3만 원대부터 숱을 추가한다거나 하면 9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펌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장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숱이 적은 제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 이렇게 해서 미끼 상품으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일반모로 한다고 하셨을 때도 오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만져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만져보면 다른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싼 모를 선택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속눈썹 샵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이제 메이크업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종합 면허증이 나오면은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만 하실 수 있고요. 종합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토탈로 네일, 왁싱, 속눈썹 모두 가능해요. 둘 중에 추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종합 면허증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가지 분야를 할 수도 있지만 영역이 확대가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종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학원에서 이제 40만 원에서 60만 원대 정도로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학으로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따는 기간은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뭐 길게는 3달까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자격증만 따서 바로 샵을 오픈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메이크업 자격증에서는 그 주요 분야가 정말 메이크업이에요. 속눈썹에 대한 분야는 마지막 과제에서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거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는 샵에서 수강을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샵에서는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상담 요령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샵에서 수강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실습 기간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샵마다 다른데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강을 한 후에 모델 실습도 하고 하지만 배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처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꾸준히 하루하루 이제 모델을 구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력은 분명히 느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래 직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업으로 이제 오후 시간대만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낮 시간대만 잠깐 일을 하시고 돌아가서 다시 가정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투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분야나 이제 포화도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야에서든 잘 되는 곳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의 성공은 따른다고 봅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일상이다. 창업이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한번 해볼까? 약간 창업과 같은 거죠. 약간 한번 해볼까?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